크게 두 가지 이야기 준비되어 있어요. 백현동 소환까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 때린 그 판사가 되고도 선거 때마다 정치성 게시글을 올렸다는 걸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틀 뒤에 백현동 건으로 또 검찰에 소환되는 이재명 대표. 네 번째 검찰 소환인데 직접 이 대표가 주변 사람들에게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모레 검찰 출석 앞두고 있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직접 설명할 예정. 공개 서한 형식으로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대장동과 달리 백현동 의혹은 국민 관심도가 떨어져서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인뿐만 아니라 대국민 본인의 백현동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들어보시죠.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개인 혐의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과거 이 백현동 의혹을 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거의 반협박식으로 요청해서 한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국토부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 과연 뭐 주요 혐의가 뭘지, 어떤 의혹일지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위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이 아파트가 그 유명한 그 거대한 옹벽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 안전성과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이게 등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 등기가 안 되면 재산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입주민들은 계속 곤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논란이 제기됐죠. 아니 이 같은 옹벽까지 지으면서 이런 부지에 도대체 아파트 조성 허가가 왜 났냐를 두고 성남시, 당시 성남시가 시행사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과 비슷한데 각종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일단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 땅이 이제 뭘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해서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땅 자체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안 했겠죠. 국토부에서 했겠죠. 그럼 이 땅 자체를 적절하게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녹지에서 4단계나 위로 가서 주거로 변경을 해갖고 아파트를 내줘라.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도 이걸 인허가를 해달라고 몇 번 했어요. 근데 전혀 안 해줬거든요. 안 해주다가 본인의 어떤 선대 본부장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그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선대 선거 캠프에 요직을 맡았던 김인섭 씨가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아주 초스피드하게 몇 개월 만에 이걸 해줘버린 거예요. 측근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측근이 들어가면서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종의 뭔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당시 뭐 국토부가 뭐 협박을 했다, 뭐 요청을 했다, 이건 관심 사안이 아니군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0%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지키려 했는데 임대 아파트를 한 10% 정도 낮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득이겠군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사실은 시행사가 3천억 이상의 이득을 얻었고 시행사가. 그렇죠. 아시아 디벨로퍼가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700억 이상의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지금 대장동은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화천대유가 엄청난 돈을 가져갔는데 여기는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끼워 넣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제어가 안 되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모종의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비리가 없다. 근데 비리가 없으면 왜 관련되는 사람들, 특히 김인섭 씨랄지 아시아데이벨로프 사장이랄지 왜 이런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인허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몸통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참 얼토당토 않는 얘기였는데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서 들어줬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단서를 잡고 17일 날 수사 때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과거 국감 때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박근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다.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고 국토부는 반박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매각에 관해 성남시에 어떤 협박도 강제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이재명 대표와 국토부 사이의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슈로 내일 모레 검찰에 소환되게 됩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 네. 네 번째 검찰 소환인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뒤에 이른바 쌍방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에 그 중간에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이 아직 남아 있어요. 또 큰 건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번째 검찰 소환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거든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네. 그러면 어쩌면 뭐 5가지 주요 의혹으로 소환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한 번 구속영장이 국회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사실 뭐 가능성이야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으니까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내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사실 당내 분위기는 조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네, 그리고 또 본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앞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본인이 설명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 이제 대선 경선 때부터 이슈화가 됐고 검찰에서도 한 2번 정도 소환하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장동은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는데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진실이 또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정황이라는 시기도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네 번째 소환이라고 해서 향후에 계속 소환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10월 되면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총선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나 검찰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 진검승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어떤 그 강제성이 있었다. 왜냐하면 공문 자체는 연말에 있었지만 연초부터 계속 국토부에서 요청을 했었지만 그 당시 이재명 그 시장은 거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연말에 공문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자율권은 시장 성남시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연초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그 백현동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된 걸로 봤을 때는 공문 하나만으로 봐서 국토부의 어떤 그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그 사실은 이 감사도 진행된 겁니다. 2022년 7월에 왜 그 감사원 최재원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국정기관이다 감사원 이렇게 했듯이 대선이 지나고 야당이 되었을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 당시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했을 때 연결고리, 즉 시장이 연결되는 어떠한 부당한 뭐 위법 사항이나 불법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 요청할 사항이 없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감사원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불법성이 없다고 했었으면 뭐 공범일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자신 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거시적으로 보면
박근혜 국토부가 만약에 협박에 가까운 요청을 해서 이 대표가 들어준 거라면 왜 측근이 구속되고 측근이 차린 업체가 큰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자체가 문제가 없더라도 만약에 그 당시에 뭐 다른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측근의 개인 일탈? 그렇죠. 측근일 수도 있고 하우징 김인섭 대표는 어떻게 보면 측근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측근은 아니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측근의 어떤 뭐 측근이냐 측근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시행했을 때 어떤 불법성 뭐 100억을 배임했고 200억을 요청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불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김인섭은 측근이 아니다. 측근이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규, 김문기에 의해서 김인섭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은 측근이냐 아니냐 논란까지 가게 되는데